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9년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 양해가 진행되다 라는 영상, 그 첫 번째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중국 양해라고 하면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2019년도 한 해 중국의 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양회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중국 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인대와 정협을 줄여서 두 개의 회의, 그래서 중국 양회라고 하는데요. 정인대 같은 경우는 중국 최고의 입법기관으로 그 파워, 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대는 3월 5일 시작해서 12일 날 끝이 나고요. 정협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3일 날 시작해서 13일 날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정들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 한경에서 나와 있던 자료인데요.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외부에서는 지금 현재 무역 전쟁 속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중국 기업 투자법에 대한 내용들과 의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작년의 결과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일자리,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 전망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성장률을 이전보다 조금 낮게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번 양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기간이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을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지, 그 투자 힌트 찾아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 목표치가 예년 대비해서 약 0.5%가 하향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례 없다기보다는 매년 비슷하게 경제 전망치를 나타내다가 처음으로 6% 또는 그 밑으로 목표치를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서는 주목하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가 하향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이 중국 양해에 대해서 다른 자리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 양해에 대한 내용이 처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작년에서도 똑같이 양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중국에서 발표하는 목표 경제 성장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과거 초창기 개발도상국에서 지금은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질적인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부분,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개발도상국의 규모를, 그러한 수치들을 넘어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에서 저성장, 아직까지는 성장 침체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성장에 접어드는 대부분의 국가,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강 국면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순리이고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6.5%에서 목표치를 6.0% 이렇게 낮췄다는 것을 보고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하향에 접어들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내려놔도 되고, 좀 경계는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 성장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러운 저성장의 추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그 외형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10%랑 지금 현재 6%는 그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과거 같은 경우 10%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지금 6%는 과거 대비해서 20, 30%의 숫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도 중국과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작은 성장률로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많이 움츠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G20 평균 GDP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과 인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앞으로 인도가 중국을 다음으로 잇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유망한 투자처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중국 다음에 기회의 땅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베트남이라는 시장 자체가 유망한 투자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좀 슬프게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2017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을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었죠. 이 자체가 직전 연도라든지 과거의 자료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양회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바로 환경보호 예산 대폭 편성이라는 이런 주제가 나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00억 위안, 한국 돈으로는 약 1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예년 대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2017년도 중국에서 주변국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석탄연료를 난방용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중간에 중국 내부에서 내국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동안 눈을 감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보다 2017년도나 2016년도보다 더 크게 미세먼지가 지금 대륙을 뒤덮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맞춰 세계의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이런 환경보호 예산을 위해서 굉장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그런 제도와 입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면서 그 환경 기준치를 강화를 했는데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투자 힌트를 얻는다고 하면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폐기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라든지 기타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어떤 기업과 어떤 회사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떤 기준 중심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 정책적으로 밀어주는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은 투자 기회를 또 한 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 양회의 설명에 앞서 가지고 지난번 작년에 연말쯤에 해서 대한민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유명한 투자처가 수소차 그리고 5G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투자 힌트를 얻는 방법이 한국에서는 예산안 편성과 정부 정책 방향을 살피는 것과 똑같이 중국에서도 이런 양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산업,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본다고 하시면은 투자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프라 투자 확대를 얘기를 했는데요. 1대1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부터 발표를 하면서부터 중국에서는 매년 양회에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결정을 양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목표치에서 보시면은 철도 투자, 고속도로 투자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철도 투자에 있어서 이전보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대를 했고요. 2017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금 철도 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조업과 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가가치세, 이런 세율 인하가 눈에 띕니다. 예산도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율 인하, 즉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내국 기업들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양회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올해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눈치가 오시죠. 당분간은 중국의 인프라 관련 기업들 큰 주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은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어떤 기업이 외국인들 눈에 들지는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야 될 텐데, 제가 다음 주 중에 영상에서 중국의 1대1로 관련 인프라 투자 기업들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중에서도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1대1로 사업에 뛰어들겠다, 동참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1대1로라고 하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나가는 이런 내륙과 해상 1대1로 육상 실크로드를 관통하는데, 종착지는 유럽, 대륙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에는 중간에서 각각의 국가들이 동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무리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그 중에서도 G7 국가에 포함되는 이탈리아가 이런 1대1로 사업에 동참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제가 2개를 업데이트를 할 텐데요. 이 영상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번 1대1로 관련된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세제 개혁으로 세금 및 비용에 대한 감축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파격적이긴 합니다. 약 2조 위안의 감축 효과, 즉 국민들에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롯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바로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제 개혁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료를 10% 인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각 인프라 이용 요금을 인하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인하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에서는 16%에서 13%로 인하를 하고요. 그리고 운송과 건설업에서는 10%에서 9%로 인하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얻는 금전적인 수혜는 굉장히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거래 회계사나 세무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식의 보도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만큼 감세라는 부분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도 있었는데요. 바로 통신요금을 인하하면서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즉 중국 대륙 자체 내에서 이번 무역전쟁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크게 교훈을 삼은 바가 있죠. 바로 이 소비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외에 의존하는 부분은 지금 무역전쟁과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국에서 일어나는 내수 소비, 이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20년 중에서 최대 규모의 감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도입됐던 부분이 각 항목별 공제를 처음으로 중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교육, 그리고 의료, 그리고 대출, 그리고 노인에 대한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신설하면서 실질적인 수요를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환급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환급을 해주거나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그리고 대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을 하거나 세액이나 소득공제를 통해 가지고 연말이든 중간에 이런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에 주요 법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혁으로 중국 내부적인 수요 확대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당초 이런 세제 개혁이라고 하면은 기업들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기업을 위한 세제 개혁과 소비를 위한 세제 개혁 두 가지를 다 담았다는 것이 이번 양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회 내용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난 양회 기간 동안에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또 부수적인 효과들 때문에 막판 지난 금요일 날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 과학기술 예산을 큰 폭으로 증대를 했는데요. 총 3,543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60조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3.4%라는 큰 폭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죠. 국내 언론이라든지 미국 언론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중국에서 미국이 눈치를 보느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즉 중국 제조 2025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정책에 이미 이런 부분이 다 녹여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 2025라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물론 현지의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국 제조 2025는 세금 낭비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비효율적인 정책이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중국은 이번 무역 전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중국 내부에 본인들의 기술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뼈아픔인지를 겪었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 관련된 부분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번 과학기술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대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 기업들, 메이드그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찾아보시면은 로봇이나 AI 그리고 5G 관련 기업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분야임을 다시 한 번 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번 양회에서 미국이 가장 중심점으로 보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외상투자법,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Foreign Investment Law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입법이 어떤 식으로 제정이 되고 어떻게 상정이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위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여하겠다. 즉 대만 외국 투자자들에게 중국 내국인과 똑같은 지위를 주면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위에서 제외가 되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투자 제한 범위를 축소를 했는데요. 당초 63개의 투자 범위 제한에서 48개의 범위로 축소했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 초안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지적 재산권이 침해가 되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할 시 외국인 기업들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외상투자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은 해당 국가는 관세 부과라든지 보복 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는 맞받아치는 보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외상투자법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만을 봤을 때는
중국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는 큽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보복을 할 수 없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진핑이 현재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인대 마지막 날인 15일 날 표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국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표결이 되고 통과가 되겠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부분을 아무런 방비나 대책 없이 이런 외상투자법을 통과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해외에서 나오는,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외상투자법에 대한 우려는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공표는 하긴 했지만 지방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법률을 오롯이 따라갈 거냐, 지킬 거냐, 관행 자체가 쉽게 박힐 거냐는 것이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무역전쟁이라는 것이 중국과 무역전쟁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1차, 2차, 3차 지속적으로 그 강약을 조정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번 외상투자법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무역전쟁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3일, 15일날 끝나고 나면은 그 양해가 끝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내용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릴 텐데요. 오늘 준비한 중국 양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